6일 지방선거 강릉시장 정의당 후보 임명희 후보를 만나보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임명희 후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이하라 기자가 임명희 후보에 대한 프로필을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름 임명희, 강릉시장 후보 중 유일한 80년대생, 70년대생도 없습니다. 참고로 네. 다 60년대생인데 임 후보는 81년생으로 올해 42살. 네. 그래서 유튜브에 4위 다 임명희. 네.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81년생 임명희. 강원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강릉시민추모위원회를 시작하면서 사회의 목소리 내는 활동을 본격 시작하셨습니다. 2015년부터 강릉 풀뿌리 팟캐스트 잘 됐으면 좋겠어를 시작해서 정치, 시사, 생활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꾸준히 대변해 오다 2020년 4월 185회를 끝으로 더 이상 업로드되고 있지 않은데 작심 6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튼 네. 중1, 중3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강릉에서 여성 가족 공약 나한테 다 물어봐라. 김한근 저격수, 김한근 잡고 임명희 간다. 임명희 후보를 소개합니다. 네, 아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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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네, 임명희 후보에 대한 한 줄 평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강릉 최초 여성 후보이자 김한근 저격수. 예, 뒤에가 중요해요. 모든 후보도 다 똑같았는데 네. 그런데 말입니다. 심상정도 2% 나왔는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아유, 저 프로필 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우선 후보에 대한 뭐 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강릉하면 대표적으로 커피 아닌가요? 네, 커피의 그렇죠. 도시죠. 네. 특히 좋아하는 뭐 커피숍이나 자주 가는 커피숍 뭐 추천할 만한 개인만의 좋아하시는 커피숍 있는가요? 네, 저는 경포에 있는 보헤미안 커피숍에 가서 파나마 게이샤를 주로 먹습니다. 그 커피 향이 이렇게 화사한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드립으로 내려주시니까 예, 훨씬 더 풍미가 더 풍부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 제일 네. 비싼 커피. 예. 아,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이세요. 네, 네. 좋아해서. 아, 네, 그러시고. 네네. 요즘 이제 강릉 해변에 야자수 나무가 상당히 논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행정의 좀 철학이 부재한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색적인 이국적인 느낌을 위해서 야자수를 어떤 생육의 문제나 과연 강릉 도시에 어울릴까라는 고민보다는 굉장히 좀 생뚱맞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하지만 이것이 과연 강릉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강릉 같은 경우는 해송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경포 해변으로 그 소나무가 굉장히 아름드리 멋있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하는 강릉만의 랜드마크화 시키는 그런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역시 김한근 저격하셨는데 네. 이제 그 김한근 시장은 일단 그게 기후 변화를 보여주는 강릉에서도 이제 야자수가 잘한다. 약간 이런 거를 좀 철학가 나오셨으니까 또 철학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소구력이 네. 좀 없다고 보시는 건지. 네,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예. 그리고 환경적으로 면에 있어서 강릉과 어울리는 야자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죠. 그분이 늘 전통과 예향의 도시 강릉의 랜드마크화를 말씀하셨는데 강릉의 랜드마크는 해송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도 강릉시청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네. 약간 노이즈 마케팅을 생각하는 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듣긴 했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의당 후보로서 정말 강릉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정의당 후보 그동안 나온 적이 거의 없었는데. 처음입니다. 네, 정의당으로.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조금 같은 정의당하고는 다르지만 4기 지방선거에 민노당 후보가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4.48%를 득표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번 대선에서도 심상정 후보가 강릉에서 2% 득표하셨고 네, 2.44%. 그 전 선거에서는 6% 정도 네, 6.35%. 네, 하셨거든요. 네. 본인은 얼마를 목표로 하고 계시고? 저는 10%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고요. 당선이 목표입니다. 당연히 당선 목표죠. 아까 계속 김한근 시장 저격수를 하셨는데 김한근 시장 저격하고 김홍규 후보 잡고 김영 후보와 대결을 해서 새로운 대안이 돼서 제가 당선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정의당만의 강릉시 공약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저는 저의 강점을 살려서 주로 내세운 공약은 노동, 여성, 환경이 확다른 강릉을 슬로건을 내세웠고요. 그보다도 먼저 제가 제1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기득권의 부정부패와 당당하게 맞서 청년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핵심 공약은 뭐 어떤? 핵심 공약은요. 그래서 부정부패 청렴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투명한 행정 시스템, 다 공개를 하겠다,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는 게 있고요. 또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주 4일제를 시행하는 도시를 만들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예, 주 4일제 꼭 됐으면 좋겠다는 시민분들이 네. 많은데 심상정 후보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 상당히 직장인으로서는 좋았는데 과연 이제 CEO나 회사에서 이걸 채택할지가 좀 걱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 강릉에서도 주 4일제를 운영한 곳이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실제로 주 4일제를 운영을 했고 운영에 어려운 부분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 나가서 어떤 지원을 만들 수 있을까, 예,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건 준비한 질문 아닌데 듣다 보니까 저도 여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저희 사장님한테 네. 저 이제 4일째 좀 해달라고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라고요? 예, 설득 좀 해보세요. 네, 사장님. 네, 사장님도 노동자이십니다. 엄연히 말하면, 그죠. 노동자였던 시절도 있고, 지금은 CEO시지만, 노동자의 실권리 보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또 충분히 쉬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장님이 뭐 그런 거 알겠는데 뭐 일을 누가 하니 그러면 뉴스 누가 만드니 이렇게 하시면 뭐라고 대답해 주실 거예요? 대체 인력 투입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시차원에서?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지역 업체의 그런 어려움, 고충을 듣고 상생해서 협약을 해 나가야죠. 그게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시죠. 네. 그 제가 그 인간 인명의를 알아보는 시간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어려운 거는 이제 김영우 네. 기자 하시고 제가 이제 인명이와 친해지길 바래 해가지고 질문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 강릉에서 후보님이 제일 친한 친구 한 명 생각하시고 네. 서울이나 그 경기권 그 수도권에서 제일 친한 친구 한 명 생각하신 다음에 이름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저와 지금 함께 일을 하고 캠프에서 함께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서울에서는 공무원입니다. 시청 공무원인가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뭐 어딘지는 용산구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 이게 별거 아닌 질문일 수도 있는데 후보마다 그 친구들이 다 색깔이 달랐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는지 그런 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친구를 보면 사람을 알 수 할 수 있다. 있다고. 네. 모든 후보님들한테 다 똑같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6월 1일까지 열심히 하시겠지만 네. 혹시라도 이번에 시장으로 당선되지 못하면 차기에 도전한다? 안 한다? 아니면 다른 정치적 도전을 한다? 앞으로의 계획 약간 밸런스 게임 같은 느낌인데 꼭 선택해야 되나요? 네. 전 둘 다 가능성을 열어놓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해보고 몇 퍼센트 네. 나온지 보고 생각해보겠다.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않고. 네. 아니 젊으시니까. 네. 차기 선거에도 도전할 수 있고 다른 정치적 행보도 할 수 있고. 딱 임명이 다음 뭐 총선 뭐 네. 총선까지. 다음 2년 후에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 당선되셔서 저희 당선자 인터뷰도 할 거니까 네, 그때 네. 하실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죠. 네. 제가 MZ를 대표해서 몇 가지 퀴즈를 준비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건 고민하지 마시고 3초 안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정답은 없는 퀴즈입니다. 네. 이제 괜히 고민하시다가 이제 말린다고 하죠.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솔직하고 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금 방금 되게 놀랐는데 다른 후보님들한테 제가 밸런스 게임 아시죠? 하면은 다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정말요?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먼저 후보님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먼저 예비로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게요. 최문순, 이광재. 하나, 둘, 셋. 이광재. 이광재. 자, 두 번째. 너무 빠르게 대답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현직으로 최무수 도지사분이 오래 네. 계셔서 저희가 워낙 또 저격수로 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네. 판단할 역시-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지나간 정권은. 권력은. 네. 자, 두 번째. 윤석열, 홍준표. 하나, 둘, 셋. 너무 어렵다. 홍준표. 자, 이제 예비 밸런스 게임 끝났고 이제 본 게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하기, 듣기. 하나, 둘, 셋. 듣기. 듣기. 자, 두 번째. 이건 너무 유리한 질문이네요. 주 4일 10시간 일하기, 주 3일 13시간 일하기. 하나, 둘, 주 셋. 4일 10시간 일하기. 주 4일 10시간 일하기. 네. 전 주 3일 13시간 일하기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 주 4일 8시간 일하면 안 되나요? 아,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좋죠. 근데 예, 하루에 13시간 일하면 얼마 안 되니까. 자, 다음. 평소 자주 하는 말. 내가 뭐뭐 했을 때 나는 뭐뭐 한다. 하나, 둘, 셋. 내가 뭐뭐 했을 때. 라떼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아, 자, 그런 질문이었어요? 다음. 네. 자, 대학생들과 홍대 클럽 가기. 이장님들과 야유회 가기. 하나, 둘, 셋. 대학생들과 홍대 클럽 가기. 자, 다음. 내돈내산 김밥 먹는 1시간의 자유로운 점심시간. 아니면 법카로 먹는 무한리필 최고급 안주 밤샘 회식. 하나, 둘, 셋. 내돈내산 김밥. 김밥. 오. 이거는 의외로 다 이걸 뽑으시네요. 근데 워낙 여기는 바쁘다 보니까. 이거는 네. 약간 제가 질문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법카를 잘못 넣었어요. 법카 부정적이고 강요적인 느낌이 좀 네. 있어서. 회식이냐 혼자냐 네. 이랬으면.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으로 테스트를 할 건데 이거는 무슨 테스트인지는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연습 게임 해봐야 될까요? 분이? 네. 연습 게임 그러면 자 하나만 해볼게요. 나는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도 일단 아는 척은 해야 한다. 하나, 둘, 셋. 아니요. 아니요, 솔직하게 네. 말한다. 자, 그럼 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는 말은 맞다. 하나, 둘, 셋. 맞다. 맞다. 네. 오. 자, 다음. 정시 퇴근 제도, 패밀리데이는 좋은 복지다. 하나, 둘, 셋. 네, 맞다. 좋은 복지다. 네. 자, 다음.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기존 방식은 버려도 된다. 하나, 둘, 셋. 맞다. 버려도 된다. 네. 자, 다음. 옛날에 비하면 요즘 세상은 좋아졌다. 하나, 둘, 셋. 답변 너무 느리고 있어요, 지금. 좋아졌다. 아, 이거 판단 기준으로 좋아졌다. 한데. 혹시 좋아졌다. MBTI 질문인가요? 아니에요. 아, 네. 네. 좋아졌다. 오. 네. 자, 다음. 선배는 꼰대가 아니에요.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네, 좋아요. 좋다. 왠지 결말이 예측이 자, 되네요. 이거는 네. 꼰대 꼰대 테스트였습니다. 네. 자, 꼰대로 나올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지금 너무 늦게 대답하셔서 점수 깎을 건데 네. 점수는 이제 저희 유튜브에서 보시는 걸로. 네. 왠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전에 하셨던 후보님보다 점수 낮게 나오실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아, 다행입니다. 이제 세대공감 퀴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릴게요. 그 상상을 해보시면 후보님이 저녁을 드시고 월화거리에서 네. 10명의 지역 주민을 만났어요. 저 네. 노란색 장발 안 입고 네. 몇 명이나 알아볼 것 같으세요? 오늘 저녁에 간다. 오늘 하면. 저녁에 간다. 그래서 한 분은 알아보시지 않을까요? 한 분. 네. 의외로 너무 겸손한 소심하신데요. 네. 좀 전에 어떤 뵀던 그 후보님도 한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선거 전날이 됐을 때 몇 명이 알아보실까? 10명. 10명이면 10명은 오. 알아보신다.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좀 이것도 전에 답변이 다 달라요.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선거 기간에 열심히 뛰어요. 열심히 네.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는 포부를 그 다음 질문으로 그 2030 그 청년들한테 강릉 이미지는 되게 그 세련된 이미지예요. 시골이라는 이미지가 전혀 없고 하지만 와서 살아보라고 하면 대부분 좀 그런 이미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졸업을 하고 서울로 대학을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지역 인재들이 많은데 지금 학부모시잖아요. 네. 우리 아들들이 강릉에 남아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복합적이라고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거 문제죠. 아이들이 독립을 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러면 또 생활하기 위해서는
기본 소득을 뛰어넘는 생활 임금의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주 여건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저는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단지 대기업 유치로 인해서 비정규직의 고용이 높고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보다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계속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주거 공간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나 청년분들 만나면 집값이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월세도 비싼 편이고, 그런 부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 좀 저희는 그린 리모델링 정책이라고 해서 노후된 주거 생활을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을 하고 쉐어하우스를 조성을 하는 거죠. 구도심지에. 그래서 청년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을 좀 덜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강릉에서 계속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정책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지금은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취업 준비생일 때 뭐 그동안 지나간 대선이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 모든 정치인들은 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말을 하는데, 사실 제가 취업 준비할 때 그때 생각하기에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질 좋은 일자리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노동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 구조 또는 직장 조직 체계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유로운 의사 발언, 자유로운 의견 개진, 그런 조직 문화. 저는 그래서 조직이라는 표현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근데 그런 자유로움, 자신들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또 회사 내에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문화. 회사 내 그런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질 좋은 일자리라 하면 고용의 안정이죠. 고용의 안정인데 내가 계약직이고 언제 잘릴지 모르고, 월세는 비싼데 최저임금 수준으로 겨우 생활만 유지한다면 그거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행복 지수가 높은 그런 것이 질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후보님이 시장이 된다면 지금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생각나는 거는 뭐 시청에 뭐 신고 창구를 만든다던가 이런 걸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제 공약 중에 청년 정책 직속 전담 기구를 신설을 해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지금도 청년 네트워크가 존재하긴 해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구성은 해놨지만 예산은 있지만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오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시장 직속 전담 기구로 신설을 해서 제가 직접 챙기고, 그리고 계속 꾸준히 점검해 나가고 예산도 반영을 하고 직접 소통하고 얘기를 들어서 스스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일단 그런 기반부터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소멸 얘기가 많습니다. 인구 감소 위기도 있는데요. 본인만의 어떤 해법 가지고 계신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인구 30만 또 대기업 일자리 창출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데요. 저는 이 문제는 강릉시 행정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국가 차원의 중앙에 몰려있는 중앙정부와 국가균형 발전 계획, 그다음에 지방자치분권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탄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좀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지역에 분산시켜서 지역 소모를 막을 것인가. 그래서 그러면 또 시행정에서는 그걸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할 것인가,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교통 인프라, 교통 접근성도 분명히 마련이 돼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구축이 돼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 마련이고, 강릉시 자체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주거와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이 부분에 주력을 할 예정입니다. 보통 이제 강원도 영동 지역에 선거를 나오시는 시장 후보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내는 공약이 해양 관광인데, 네. 정의당은 해양 관광 공약 있으신가요? 저희는 해양 관광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세우겠다 이거보다는 저희는
강릉의 바다를 보면 그냥 바다 자체를 많이 즐기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리조트나 큰 뭐 오션파크나 이런 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오히려 바다와 자연환경 경관을 훼손하는 또 그런 거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시민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들겠다. 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좋아하시는 해양 레저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익사이팅한 스포츠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상 스키나 제트 스키, 오. 예, 바나나 보트 타기, 예,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가요? 이렇게 또 너무 아쉽습니다. 하여튼 얘기하다 보니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은데. 네, 너무 정의당 아쉽습니다. 임명희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